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 3상 결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나온 기사고요. 아스코에서 구두 발표를 했었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작년에 했던 위 3상 결과를 가지고서 NDA 신청을 하려고 하는 3차, 4차 치료제로 준비 중인 것이고, 이거는 중국에서 한 간 3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랑 달리 2차 치료제로 한 거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약이랑 얼마나 더 뛰어난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약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효과가 뭐 미미하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또 새로운 약을 뭐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자, 이번 발표는 임상 데이터로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자,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근거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토대로 말하겠죠. 1차 평가 지표가 OS였고요. 2차가 이제 PFS였고 이것 또한 작년에 글로벌 위 임상을 했던 거랑 똑같이 1차, 2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가장 중요한데 8.7개월로 대조군 6.8개월에 비해서 대략 2달 정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FS 같은 경우에는 4.5개월 대 1.9개월로 이것도 비슷하게 2개월 정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오래 살거나 크기가 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ORR도 10.7%랑 9.2%여서 1.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임상적 유의미성만 봐도 OS랑 PFS, ORR 모두 다 충족을 했죠. 리보세라닙을 복용한 군이 플라시보군,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에 있던 그룹보다 뭔가 더 나아졌습니다. 자, 문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그게 중요할 텐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보면은 이제 기존 치료제와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작위 직접 비교 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대조군이랑 비교를 한 건데 저 자료를 가지고는 기존 치료제 대비 유의미한 데이터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자, 저 기존에 있던 치료제 또 임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임상 자체가 환자 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조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 가지고 단순 비교만 하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비교가 힘들긴 해도 앞서 승인된 약보다 임상시험 결과가 엄청나게 차별화될 정도로 좋다면은 주목도가 확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주목도 또한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라고 임상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또 보면은 주의해야 할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항사제약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발표된 임상 데이터를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약간 필터링해서 걸러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몇 개 설명해 줬는데 중국 규제 당국이 세부 임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팔은 이제 안으로 굽는다고 자국에서 개발한 물질에 대한 승인이 비중이 좀 높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임상 결과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도 중국 기업이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이 정도면 좋다고 할 수 있지 하면서 뭐 승인을 내주다던가 그리고 세부 임상 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뭐 다른 나라, 다른 기업,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것들을 뭐 좀 살펴보고 싶어도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발표가 된 거는 구두 발표됐다라고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저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2차 치료제로 간도 성공을 한다면은 그 HLB가 따라서 이제 글로벌하게 간도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근거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약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카보잔티닙, 카보메틱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8년 11월 유럽에서 간세포 이거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만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같은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꽤 큰데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승인됐던 카보잔팁은 어떻게 결과 나왔을까 보면은 이것도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OS인 것 같고 2차가 PFS인 것 같습니다. 앞에 M은 미디언이라는 뜻입니다. 중간값.
그래서 일단 OS 먼저 보니까 10.2개월이랑 8개월이니까 2달 정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PFS 같은 경우에는 5.2개월이랑 1.9개월이니까 대략 3달 정도 더 오래 살거나 더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그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랑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게 기존에 나온 치료제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지 효과는 있다는 거거든요. 효과는 있는데 이제 여기 연구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차별화된 이제 확 좋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은 카보잔티닙 여기랑 리보세라닙은 둘 다 효과를 지금 인상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다 적어놨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에서 구두 발표는 약물의 가치랑은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도 했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그 CFDA에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발표가 되면 또 뉴스 기사도 나올 테니까 그때도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좀 부정적으로 쓴 기사이고 또 하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P밸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OS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항서제약은 이거 기반으로 여기 NMPA에 시판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 CFDA랑 이게 조금 하나였다가 나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전복한 HLB 총괄 사장도 멘트를 했었네요. 앞에 뉴스 기사에서 구두 발표랑 가치는 차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한 것은 이 멘트에 대해서 뭐 저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앞에 거는 좀 부정적인 거, 뒤에 거는 긍정적인 기사.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정건 긍정, 후건 부정. 여기 대우로 생각하면 좀 편한데요. 이제 대우는 같죠. 논리적 동치이기 때문에 해당 명제가 참이라면은 대우도 참이지만 여기랑 이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P면 Q다. 그래서 P가 전제고 그럼 Q다가 이렇게 도출이 되고 P면 Q다. 이건 대우라 생각하면 됩니다. not P면은 not P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후건 부정식은 이런 형식의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후건 부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정건 긍정식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건 긍정이랑 후건 부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좀 쉬운데, 박지성이 은퇴한다면 축구 팬들이 섭섭해할 것이다. P하고 이렇게 P이면 Q다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성이 은퇴한다. 그러므로 축구 팬들은 섭섭해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후건 부정은 반대가 되겠죠. 축구 팬들이 섭섭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박지성은 은퇴하지 않는다. 그래서 not Q가 나오고 그러면 not P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정건 긍정에서 같이 전제가 P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Q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Q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결론적으로 P라는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P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당연히 Q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근데 Q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니까 P라는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논증에서 타당하다, 부당하다라는 것을 한번 좀 예시를 보여서 보면 좀 쉬운데요. 타당성의 준거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인 전제와 거짓인 결론을 갖는 타당한 논증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결론이 거짓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건 타당하다, 부당함을 일단 보면은 여기 true이면은 이제 true가 나와야 되죠. 하지만 true인데 false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4번에도 true인데 결론이 false가 나왔으므로 이것도 부당하다. 타당한 논증들 보면 이렇게 true일 때는 true가 나와야 됩니다. 1번도 마찬가지 true일 때는 true가 나와야지 타당한 건데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게 true면은 이것도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얘도 true이면은 이거랑 이거는 대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true. 그 다음에 이제 2번, 4번은 여기랑 이랑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시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햇빛이 쨍쨍하면은 테니스 칠 것이다. 테니스를 치고 있다. 그런데 햇빛이 쨍쨍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햇빛이 쨍쨍하지 않아도 테니스 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햇빛이 쨍쨍하면 테니스 칠 것이다. 햇빛이 쨍쨍하지 않았다. 테니스 치지 않는다. 햇빛이 쨍쨍하지 않아도 테니스 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햇빛이 쨍쨍하면 테니스 칠 거다. 햇빛이 쨍쨍하다 그럼 테니스 치고 있겠죠. 햇빛이 쨍쨍하면 테니스 칠 거다. 테니스 치고지 않으니까 햇빛이 쨍쨍하지 않다. 이거 맞죠? 그래 이제 단순화라는 게 있는데 박지성이 은퇴할 것이고 그리고 박찬호는 미국에서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P and Q가 되는데 그냥 P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단순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아두면은 상당히 유용한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